자, 얘들아, 지질시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질시대를 분석하려면 화석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거든? 화석을 알아야 그 자료를 가지고 지질시대를 분석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석을 분석하다 보면 어떤 생물의 유해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다 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층에 남아있을 거예요. 뼈라든가 알이라든가 발자국, 그다음 뭐 배설물, 기어간 흔적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석은 어떻게 생기냐면 생물의 유해나 어떤 흔적들이 생기는데 그때 갑자기 홍수나 산사태들이 발생하면서 빨리 뭔가에 의해서 덮여집니다. 그게 만약에 덮여지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계속 바깥에 노출돼 있으면 뭐 부패된다던가 물이 흐르면서 없어진다던가 했었을 거야. 근데 얘네들이 그 화석 어떤 생물의 유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빠르게 퇴적물에 의해서 덮어지게 되면서 그 안에 퇴적층이 오랜 시간 쌓이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각 변동 같은 게 일어나서 퇴적층이 융기한다, 솟아 올라왔다 이 뜻이야. 땅에 있던 게 솟아 올라갔다, 요런 작용을 거치게 되면 화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화석이 생성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개체 수가 많아야 되고요. 단단한 뼈나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매몰이 되어야지만 화석화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드러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쌤 밑줄 치는 거 그대로 같이 가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들. 자, 근데 화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시상화석이라는 것과 표준화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시상화석은 보통 그 환경을 알려주는 걸 얘기하는데 생존기간이 굉장히 길고 분포 면적이 좁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시상화석은 예를 들면 고사리 같은 거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그 암기 설명할 때 고사리가 언제 번성한다 그랬지? 고생리. 고생대 때 양치식물이 번성하면서 이 고생대 때 생겼어. 그럼 너네는 고사리 화석을 발견하면 그 고생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다? 왜 없을까? 다른 데가 나왔어. 그래, 지금도 있잖아 고사리가. 그러니까 이 고사리 같은 경우는 고생대 때 번성했던 건 맞아. 근데 그 시대만 사는 애는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 근데 이 고사리는 아무 때나 사는 건 아니고 약간 습한 육지 쪽에만 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에 딱 적합한 데만 산단 말이야. 그래서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시상화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상화석을 보면 여기 고사리가 있네? 그럼 여기는 원래는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고사리가 생길 이 당시의 지층은 습한 육지의 상태였겠구나. 이렇게 환경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나요? 자, 표준화석은 쌤이 아까 알려준 거 고산필갑, 중공암실, 신매화 이런 게 표준화석입니다. 그때 시기를 대표하는 화석들을 말해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생존 기간이 짧아. 딱 그 시대만 살게 되고요. 대신에 그 시대를 대표할 만큼 굉장히 넓게 살게 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 시상화석, 표준화석은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표로도 잘 나와요. 표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거는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있고요. 산호,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 다음 조개는 얕은 바다나 갯벌에 있습니다. 고사리, 산호는 꼭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고산필갑, 그쵸? 방추충까지 좀 기억해놓고 중공암시 이렇게 있다 있고 신매화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지층이 언제 생겼고 어느 환경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엽충을 얻었다고 해볼게. 그럼 이 지층에 지금 삼엽충이 있다는 건 이 지층이 바다였다는 거구나. 고생대였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그래서 최소한 바다인지 육지인지 이런 환경을 알 수 있게 돼요. 특히나 이런 시상화석이 있을 경우 산호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산호가 있었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겠구나. 고사리가 있었다?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겠구나. 이렇게 환경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강원도 영월 산지에서 이 산에서
산호화석이 발견됐대. 그러면 옛날에는 이거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는데 이 강원도 영월 산지가 지각 변동을 받아서 융기에서 솟아 올라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융기가 일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지금은 산지야. 근데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만 사는 산호의 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는 거야. 그래서 융기됐구나. 이런 것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화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시대도 알 수 있어. 고산필갑이면 고생대, 중공항시면 중생대, 신매하면 신생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 나중에 생성된 지층일수록 더 진화된 형태구나. 지층의 시대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물이 진화되었구나 라는 진화 과정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화석을 비교했더니 어떻게 대륙의 분포가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대요. 예를 들면 이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이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식물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살았다는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이게 한 덩어리였구나.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분리된 형태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조각조각을 맞춰볼 수 있다는 거지. 화석의 분포 형태를 통해서도.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현재는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그 화석들이 관측되는데 과거에는 한 덩어리였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륙의 이동의 현상을 알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들을 보면 얘가 육지였는지 바다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의 육지는 공룡, 고사리, 나무, 매머드 이런 거 육지인 거 당연히 알겠지 얘들아? 자,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완종류,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 조개 이런 거는 바다입니다. 이거는 진짜 꼭 나중에 시험 칠 때는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육지인지 바다인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지층이 융기됐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쌤 아까 이미 설명했지. 융기 솟아 올라가는 거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자, 그래서 바다에 살았던 생물이 육지에서 발견된다고 해볼게요. 강원도 태백산지 고생대 지층이 발견됐다. 강원도 산지에 삼엽충이 나왔대. 그러면 이거 원래 바다였구나.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됐대. 근데 이 암모나이트는 바다에 있는 건데 지금 산맥에 있어. 그러면 이 히말라야 산맥이 솟아 올라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융기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이 너네한테 주어질 거야. 지금 A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삼엽충. 이거 삼엽충이에요. 이 삼엽충은 언제라 그랬지? 고생대. 고생되고 어디? 바다. 바다라고 했죠? 자, 이건 뭐게요? 산호예요. 산호는 어떤 거라고 했지? 시상화석. 시상화석인데 어떤 환경? 바다. 어떤? 바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럼 A라고 하는 지층은 고생대 때 형성됐으면서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야. B 이건 뭐야? 동료. 그럼 언제야? 중생대. 중생대. 그 다음 C 이거는 뭐야? 고사리. 고사리. 그럼 이거 고생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치, 고생대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봐봐, 중생대 위에 쌓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C는 중생대 이후야. 알겠지? 뭐 중생되거나 신생되거나 뭐 이럴 거야. 아무튼 이 공룡이 쌓인 그 다음에 쌓였기 때문에 고생대라고 말할 수는 없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대가 현재와 가까워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산호와 산업층이 있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바다고 고생대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공룡이 발견됐으니까 중생되면서 육지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고사리라고 하는 거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이라는 거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고생대라는 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A일 때는 바다였는데 지층이 융기에서 BC에서 육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융기됐구나 라고 하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백지 테스트로 외운 지질시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질시대라는 것은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생물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대규모의 지각 변동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생물이 갑자기 멸종하거나 출현한 시기를 경계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정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부정합은 지각 변동을 거친 지층 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되면서 뭔가 연속적이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는 면을 부정합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정합이 생기는 이유는 융기와 침식, 침강 이런 것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1번 지층이 쌓이고 2번 지층이 쌓이고 3번 지층이 쌓이고 이렇게 지층이 이제 퇴적이 되는 거야. 쌓였어. 오케이? 그러다가 이게 솟아 올라간 거야. 이렇게 융기가 돼가지고 요런 식으로 올라갔어. 근데 요 올라간 부분이 깎인 거야. 깎인 게 침식이야. 그리고 나서 침강이 됐어. 요렇게. 그리고 나서 새롭게 쌓였어. 뭔가가. 그러면 요 면을 부정한 면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리고 이러한 뭔가 연속적이지 않은 단절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부정합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런 형태가 나타난 이유는 융기를 했기 때문인 거야. 부정한 면이 있다는 건 융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보통은 우리가 뭔가 쌓일 때 뭐 1번 지층 쌓이고 그럼 여기 뭐 고사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았으면은 뭐 어떤 삼엽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고 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고 뭐는 여기서 이렇게 뭔가 걸쳐져 있단 말이야. 막 연속적으로 뭔가 이런 걸 연속적인 느낌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뭔가 여기서 살다가 끝나고 뭔가 여기서 등장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뭔가 이렇게 뭔가 딱 끊긴 느낌. 이런 걸 부정합이라고 얘기해.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부정합이라는 것은 융기. 그러면 굉장히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더욱더 강력한 거는 급격한 생물의 변화가 더 큰 영향입니다. 부정합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급격한 생물의 변화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할 건데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선캄브리아 시대가 88%래 얘들아. 굉장히 긴 시대를 차지합니다.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거든. 이때는 개체수도 없었고 단단한 골격도 없었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과 풍화작용 같은 걸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 외에 이제 생물계 변화를 기준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누게 됐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는 아무래도 지층에 대한 정보가 거의 불확실하거나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시대를 디테일하게 나누기가 어려워서 선캄브리아 시대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시대로 굉장히 길다. 자료가 별로 없어서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조금 이따가 풀어봐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다 배웠습니다. 밑줄만 쭉쭉 치면 돼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했고요. 빙하기가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이제 화석이 굉장히 드물어가지고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이때 개체수 적었고 단단한 껍데기 같은 거 없었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화석이 드물다. 계속 반복되고 있지 얘들아. 요거가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온다고 요 세 가지를 쓰라고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출현하게 됐었는데 그 이유는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출현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등장했습니다. 남세균 영어로 사이아노박테리아예요. 별로 안 중요해요. 남세균이 등장했고 그로 인해서 바다와 대기에 산소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 광합성이 퇴적된 형태, 이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이 퇴적된 형태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다세포 생물이 출현해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도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 때 이미 다세포까지 있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림 하나 볼 수 있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도 하나 챙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딱히 요거 말고는 별다른 화석은 없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육지를 보시면 초기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고 남세균 출현 후에 점차 산소가 쌓였지만 오존층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외선 때문에 육지 생물은 아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고생대가 됐을 때는 대체로 온난했지만 말기에 굉장히 큰 빙하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큰 대멸종이 왔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고생대는 되게 번성의 시대예요. 해양 생물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생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야. 그리고 육상 생물도 출현하게 됐어. 이제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자외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육상 생물 또한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산 필갑 요런 애들이 다 멸종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척추 동물,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양치식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척추 동물, 어류 이런 거는 바닷속에 있는 거, 양서류, 개구리는 이제 물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잖아. 이런 걸 육상 생물이라고 해, 얘들아. 그러니까 뭐 공룡이 바닷가에 발 담글 수 있잖아. 그렇다고 바다 생물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서요.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쭉 온난했고요. 우리가 이 고생대 말에는 이제 굉장히 판게아가 형성이 되고 다양한 원인으로 생물 대멸종이 있었는데, 이제 중생대가 되면서 판게아가 분리가 됐고 바다들, 대서양이나 인도양 같은 바다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룡 암모나이트 이런 거 말기 때 다 뒤졌죠. 그러니까 그 중생대를 대표하는 시대가 중생대 말에 다 죽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모나이트 이런 건 바다, 다음 파충류, 거시식물 이런 거는 이제 육지, 이렇게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맞아? 쌤이 정리해준 거 이미 다 외워져 있으면 여기 안 어렵지? 그냥 쑥쑥쑥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제 신생대를 보면 전기에는 대체로 온난했지만 이제 후기, 말기쯤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됐습니다. 빙하기가 총 4번 있어요. 그 4번 사이에 간빙기가 3번 있다라는 뜻인 거야. 자, 인도양과 대서양이 점점점 더 멀어졌고요.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가 되면서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같은 산맥도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들을 보시면 이때 뭐 화폐석 같은 거 생겼고 포유류라던가 속시식물 이런 것들 번성했다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 최초의 인류도 출현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생대는 굉장히 넓은 초원 같은 것도 형성이 됐더라.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왼쪽을 잠깐 보시면 대륙이 합쳐졌다라는 말은 판게아가 형성됐다는 말이에요. 판게아가 형성돼서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 해안선이 짧아지게 되고 얕은 바다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서식지가, 해양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 약간 그 애매한 그 위치가 사실 살기 되게 좋은 거라고 했잖아. 육지와 바다의 경계. 자, 그 다음에 해류도 굉장히 단순해져서 기후도 단순해져 버리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줄 수 있는데, 그래프 보시면 지금 온난과 한랭 요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쌍캄브리아는 이 말기 때 조금 한랭했나? 빙하기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고생대 말에 빙하기 있는 건 우리 이미 암기사항이지? 고생대 말 빙하기 있어서 굉장히 큰 대멸종이 있었다. 근데 중생대는 아예 요 한랭 쪽이 아예 없어. 맞지? 그럼 중생대는 우리가 뭔가 빙하기가 없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 신생대는 여기 와리가리 막 계속 그러죠 지금. 그래서 4번의 빙하기가 왔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냥 아무 자료를 보고 우리가 분석해서 읽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쌤이 오늘 알려준 내용을 단디 외워서 그거를 이제 대입해보면서 해석해서 읽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외운 걸 기준으로 그냥 분석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대멸종들이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생물들이 대량으로 죽게 되는 것을 대멸종이라고 하는데, 대멸종은 판게아가 형성됐다던가
그치? 한 대륙이 되면 안 좋다 했죠? 그 다음에 소행성 같은 게 와서 충돌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 완전 쑥대밭 되겠죠? 뭐 요런 경우 또는 화산이 폭발한다던가 뭐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방출된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해서 기온이 하강했다. 화산재 같은 경우는 햇빛 차단해서 기온 하강한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놓을게요. 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대멸종이라는 거는 총 5번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1, 2, 3, 4, 5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3번하고 5번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와요. 오케이? 왜냐면 이 3번이 고생대 말이고 5번이 중생대 말이거든. 그래서 요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생대 말에는 3번이 이제 고생대 말인데 약간 책마다 달라. 어떤 책들은 판게아가 형성됐고 말기에 빙하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고생대 말에 이제 대멸종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화산 폭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책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요런 거는 학교쌤들이 알려준 위주로 일단 외워. 일단 우리는 판게아가 형성이 됐고 큰 빙하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요렇게 외워놓을게요. 알겠죠? 고생대 말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있었다. 빙하기가 있었고 판게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때 화산 폭발도 있었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5번은 중생대 말인데 너네 둘리 영화 본 적 있어? 둘리? 둘리가 공룡이잖아. 그러니까 고생대를 대표하는 생물이잖아. 근데 그 둘리 영화에서 둘리랑 엄마랑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은 막 화산 폭발하고 막 운석 엄청 떨어지면서 둘리가 엄마 막 이러면서 헤어진단 말이야. 본 적 없나? 니 약간 둘리랑 닮았는데. 둘리 봤나니? 그래서 이 지금 고생대 말에, 아니 잘못 말했습니다. 중생대 말에 공룡이 멸종하는 시기에 운석들이 겁나게 떨어졌고 그때 막 화산 폭발하면서 둘리가 엄마 이러면서 헤어진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중생대 말에 이런 식으로 멸종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번하고 5번은 확실하게 외우고 1, 2, 4번은 쌤 안 외울 거야. 근데 가끔씩 어떤 쌤들이 이 5가지를 다 자세히 설명하는 쌤이 있어. 그럼 그때 외워. 근데 지금 우리는 3번, 5번만 외운다? 알겠죠? 자, 그럼 요렇게 이제 다 했고 지금 여기 257조하고 앞에도 개념 확인 문제 체크한 게 더 있었죠? 그 두 바닥 지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